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리플입니다. 리플 현재 530원짜리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리플은 결국엔 1000원 이상 빠르게 회복할 수 있다에 10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리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와서 우리 리플 애증의 코인이죠. 2018년 당시에 가지와 붐이 이르면서 5,000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반납을 또 하고 다시 한번 2021년 소송 이슈 터지면서 내려오다가 결국엔 다시 2,500원 이상, 2,600원 가까이 찍어줬던 코인입니다. 현재 528원으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리플 매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참 한국인 애증의 코인은 정말 리플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정말 아쉬운 점은 이때죠. 이때 사실 리플이 이렇게 그냥 오르는 추세가 시작이 됐고 이 소송 관련 이슈만 없었어도 2018년에 자리를 좀 회복을 여기까지는 해줬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사실 그동안 이렇게 리플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결국에는 이 소송 관련 이슈 때문이거든요. SEC의 이 소송 관련 이슈 좀 얘기를 해보면서 신규로 들어온 내용들까지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2020년 날짜 아직도 기억나요. 12월 22일입니다. 정말 너무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 사실 이 자리에서 저항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 돌파 노리고 이제 1000원짜리 쫙 가면서 올라올 타이밍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이슈가 터졌어요. 이 증권거래위원회 SEC 측에서 리플 측 임원 2명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리플을 증권으로 보고 직접 소를 제기했어요. 이에 리플에서도 이제 반박문을 제시를 했죠. 리플 측에서는 이제 리플이 어떻게 증권이 아니다. 얘는 화폐다. 그러므로 SEC의 제소가 근본적으로 틀렸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이 밀렸고요. 또 이것 때문에 미국의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SEC 기소를 사유로 이 리플이 거래 중단이 됐죠. 일단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흘러가다가 이때 윗꼬리 그린 이날 보이시죠? 거래량도 어마어마했고 이날이 난데없이 이제 흐름이 들어왔는데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하고 결부돼서 리플을 지폐주로 만들자라는 그런 국제적으로 선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829원까지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순식간에 400원대로 폭락을 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한번 이 이슈를 체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리플이 마케팅이 잘 돼 있고 사람들의 관심을 한눈에 받는 코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때 당시에도 리플이 우리나라 3대 코인으로 등극을 하기도 했었고 현재는 코인 마켓캡 기준 시총 6위에 해당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테더 자리에 리플이 있었죠. 그럴 만큼 사실 리플은 좀 대단한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에서도 멀어지지 않고 계속 이슈가 있어졌고 결국엔 이제 잠깐 부장 나오면서 흐름이 나왔다가 더 상승을 하지 못했던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SEC 소송 관련 이슈 때문인데요. 그것만 없어서도 사실 리플은 2018년의 자리를 좀 회복했을 거라는 의견들이 대다수예요. 일단 현재 시점으로 돌아와서 여러 가지 소송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웬만해서는 2021년 말쯤 그러니까 2022년이 되기 전에 SEC 관련 소송을 끝났어야 돼요. 리플의 승리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까지 끌려오고 2022년 말이나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는 이유가 리플의 잘못이 아니라 SEC에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를 지연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리플의 소송을 제기한 의도 자체가 수상하다는 여론이 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SEC가 스스로 고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연장 요청을 계속해서 시간만을 끄는 불성실한 모습 때문인데요. 뭐 재판에 최종 결정 땅땅땅 내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리플한테 굉장히 유리한 상태입니다. 또 그 이유가 3월에 리플의 CEO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일명 빵형이 승소의 스모킹건으로 거론했던 공정고지 항변에 대한 판결이 2022년 3월
리플에 유리한 방향으로 내려지면서 이 시점에서부터 계속 SAC 수세에 몰리고 있고요. 특히나 전 국장, 힘먼 국장의 연설문에서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연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더리움과 리플은 그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더 리플이거든요. 똑같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이더리움가 증권이 아니면 리플도 증권이 아니다 라고 리플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그 전 국장, 힘먼 국장의 문건, 연설문에 대해서 제공을 해라 라고 리플이 SAC한테 요청을 했고, 당연히 SAC는 거절을 하겠죠. 자기한테 불리한 거니까. 아, 싫어, 못 줘. 이랬어요. 그럼 법원이 너네 그거 제출해 라고 명령까지 내렸어요. 얘네가 이거 안 줘요 이러니까 명령까지 내렸는데 SAC에서 아, 이거 기밀 문건이야 이러면서 지금 뻗팅기고 있는 상태예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 알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하여 리플에서도 반박을 객관적으로 했고요. 결국엔 이거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어쨌든 이런 리플에 유리한 흐름이 좀 들어오면서 사실 리플이 1,000원짜리를 좀 회복을 했어요. 1,000원짜리 121선 이렇게 돌파, 안착을 해주면서 이평선제 수렴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슬쩍 밀리더니 현재 루나 사태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리플도 그 영향으로 지지라인이었던 750원 근방을 그냥 깨버렸죠. 이때 이렇게 떨어진 이유가 루나 때문이에요. 그쵸? 특히 이 630원, 600원대에서 지지를 좀 못해준 것도 만약에 리플의 문제였다면 좀 긍정적인 시야보다는 좀 부정적인 시야가 좀 컸을 텐데 지금 루나 때문에 떨어졌고 이렇게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이 문제가 다른 코인들은 사실 이거를 좀 회복을 했는데 이 떨어진 것만큼 저항선 돌파가 좀 나왔어요. 어느 정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다른 코인들은 그래도 그 다음 저항선, 그러니까 지지라인이었던 자리를 어느 정도 하는 기술적 반등이 다 들어왔는데 리플은 못 들어오고 있어요. 왜? 소송 결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항상 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그냥 소송 때문인 거예요. 올라갈 수 없도록 계속 억제하는 수단이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라도 또 다른 의심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 이 소송의 배후에 이더리움 재단이 부정한 공작을 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변호사 존 디튼이라는 사람 포함해서 리플의 서포터즈, 이더리움 재단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이 SAC하고 비공개적으로 협력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인용해서 이 소송의 배후에 JP모건하고 이더리움 재단의 부정한 공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SAC가 존립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투자자 보호예요. 근데 투자자 보호라는 SAC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시간을 끌고 있죠. 이 목적이 결국에는 SAC의 목적은 리플 재판을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이더리움, 결국에는 리플의 경쟁이, 리플이 먹고자 하는 시장이 뭐였어요? 이더리움 시장이에요. 이 경쟁 구도에 있는 이더리움의 사주를 받아서 리플의 사업적 진척을 최대한 오래 묶어놓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뒷 배경에 대한 의심도 사실 커지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SAC는 결국에는 이더리움을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더리움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상화폐 시장에서 파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이더를 건드릴 수는 없고, 이더하고 구조가 유사한 리플을 SAC의 통제권 안에 넣는다면, 명분을 얻게 된다면 결국에는 리플이랑 비슷한데 이더리움 너네도 우리 통제권을 들어와야 돼. 너네도 증권이야. 즉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가상화폐 전체 시장에 이 SAC 제도권 아래 두겠다는 거예요. 가상화폐 시장을. 그 용도로 지금 이렇게 리플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더 메이저적인 의견이고요. 이더리움 얘기는 이제 사실 좀 마이너적인 의견이긴 해요. 어쨌든 간에 둘 다의 공통점은 뭐겠어요? 리플을 눌러놓는 거겠죠. 그래서 돌아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소송 결과는 작년엔 못 나왔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나와요. 근데 소송의 분위기가 어때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긍정적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지금 SEC는 수세에 몰려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 의견도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리플에 물려있다면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리플에 물려있어요. 그럼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1,000원, 지금 가깝게는 1,000원에 물려 계신 분들도 많을 거고요. 보통 한 2,000원 이상이에요. 갖고 계신 분들 보면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은 1,000원대도 많은데 2,000원대 이상도 많아요.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여기가 많고 이제 엄청난 홀더분들 계시죠. 3,000원, 4,000원대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럼 내가 지금 리플을 손절하는 게 맞을까요? 어차피 올라갈 게 예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리플을 손절한다? 아니죠. 그럼 내가 이걸 멍타고 이거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현명하게 생각해 보세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데 이거를 그냥 멍타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평단가를 낮출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방법이 뭐가 있냐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자, 오늘 내가 수익을 10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오늘 이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50만 원은 내 투자금으로 남겨놓는 거야. 그래서 내가 투자금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내 투자금은 1,0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0만 원은 뭐냐? 절반, 나머지 50만 원은 리플이 이렇게 물려있을 거 아니에요? 리플을 50만 원어치만 손절을 하세요. 그럼 조금씩이라도 리플의 비중은 떨어지고 조금씩이라도 현금 비중은 확보가 되겠죠. 그럼 내일은 내가 1,050만 원을 투자해서 105만 원을 벌었어요. 똑같이 10%를 벌어도 복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절반 리플 조금씩 줄이고 현금 비중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수익금의 절반 정도를 리플을 손절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리플의 비중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겠죠.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체는 너무 작아 보여도 이게 쌓이면 결국엔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비중을 줄이면 뭐다?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나서 나중에 손절하라고? 아니죠. 올라갈 게 자명해 보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춰야 되겠죠. 비중을 줄인 만큼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쵸? 그래서 평단가를 낮춰야 돼요. 그 타이밍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남겨주신 분들의 하나요. 상담하면서 저희가 체크를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진리카 말씀 주신 대로 120선 지지 매집해서 평단 낮춰 매도했습니다. 변전만 해도 감사한데 수익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죠. 이분도 물린 거 제가 말한 대로 매집해서 평단 맞춰갖고 매도 사인 드려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분 말고도 썬더코어도 빠져나오신 분, 메탈 이분인데요. 메탈 이분이 마이너스 2천만 원이었거든요. 1,000만 원으로 나오셨어요. 1,902원이잖아요. 매수가 제가 맞추라고 말씀드려요. 1,900원까지 맞추세요 해갖고 매수해갖고 빠져나오신 거예요. 리플도 그래야죠. 준비해야 돼요. 저렇게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리플도 그게 필요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그 부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현재 단기 종목들 위주로 웬만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워낙에 물리신 분들이 많아갖고 단기 종목들 위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비중 챙겨가면서 또 하루하루 이렇게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좀 좋잖아요. 아주 그런 식으로 단기 종목들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5월달표 루나 때문에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5월달 전승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카이버 네트워크 정말 맛있게 먹고 있거든요. 엑시 인피니티도 하락장에서 루나 때문에 다 떨어질 때 엑시 인피니티 혼자 올랐던 거 아시죠? 이거 인증샷도 있는데 이렇게 인증샷 보내주셨죠. 27,000원, 32,500원 매도하셨을 거예요. 이분이 아마도 27,000원 매수하라고 해서 여기 사고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실 분들 화면 하단에 보이는 핸드폰 번호로 리플이라고 보내주시고요. 특히 리플 물려 계신 분들은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면 리플 이러고 본인 매수가 적어서 보내주세요. 22,000원 이런 식으로 리플 2,200원 이런 식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그거에 맞는 상담과 함께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포트폴리오 짜드릴게요. 평생 무료. 상담은 평생 무료고요. 구독자분들한테만 평생 무료 해드리는 거니까 꼭 구독 버튼 누르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실 때 뭐 리플 말고도 다른 코인들 또 물려있는 거 많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것들 같이 그냥 적어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리플 신규 매집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리플 지금 사도 되나요?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세요. 소통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편하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리플 소송 관련해서 신규 이슈들 나오면 발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